안녕하세요. 봄의 끝 이맘때만 되면 그때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저도 제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전 일산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나서 공부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평생을 동생들 뒷바라지를 한 채 살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부모님마저 사고로 돌아가시자 모든 몫이 다 제 몫이 되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동생들의 엄마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동창인 친구가 참 옆에서 많은 힘과 의지를 주더라고요. 그게 저의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고아에다가 줄줄이 동생이 둘이나 딸린 저를 참 못마땅히 여기셨죠. 저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없이 살고 불행을 줄줄이 몰고 오는 며느리를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100번 1000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꽤나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천의 고아랑 결혼을 해. 그것도 딸린 식구만 줄줄이 사탕인 집안이랑. 볼 게 뭐가 있냐? 대학을 번듯하게 나오기를 했어? 나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 아들 엄한테 못 준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집에 장가를 가겠다는 거야. 제가 책임지고 싶어서 그래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애인데 잘 챙겨주고 싶기도 하고요. 허락해 주세요. 제발. 네? 허락은 무슨? 절대 안 되지.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할 줄 알아? 억울해 죽겠네 진짜. 어떻게 하필 골라도 그런 애야? 저희 잘 살 거니까 그렇게 말씀 마세요. 그리고 엄마 허락 없이도 전 결혼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반대하면 엄마만 힘들어져요. 저 줄줄이 딸린 애들 다 네 몫인 거 모르냐? 부모도 없는데 네가 얼마나 걷어들여야 한다고. 절대 안 된다. 알겠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 동생들은 제가 보필합니다. 이 사람한테 짐되지 않게 할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해? 너 같으면 이 결혼 허락하겠어? 어디 끌고 와도 거지같이, 아휴, 내 명에 내가 못 살지 아주.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고집이 센 남편을 말리지 못했고 전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 순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무릅쓰고 했으니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연히도 저랑 결혼을 하고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조그만 볼트 회사였지만 점점 승승장구하더라고요. 물론 옆에서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으로 남편의 사업자금을 계속 도와주었거든요. 제가 남편의 사업자금을 도와주자 그나마 시어머니의 미움이 조금은 사그라든 것만 같았죠. 그리고 전 남편이 이 사업을 잘 되길 바랐고요. 부모님의 보험금으로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무도 없는 저에게 남편이 큰 힘이 돼주었기에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또 다른 가족이 하는 일을 응원하는 일이니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기꺼이 투자를 한 것이죠. 너 만나고 모든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네가 내 복덩어리다 진짜. 이젠 나한테 기대면서 지내. 아픔 슬픔 모두 다 잊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도 자기 일이 잘 되니까 나도 너무 좋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알겠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다 네 도움이지. 네 덕분에 이렇게 승승장구한 거야. 고맙다. 아니야. 내 동생들 나 이렇게 식구처럼 생각해줘서 내가 더 고맙지. 안 그래?
우리 이렇게 앞으로 서로 위하고만 살자. 남편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저 역시도 살기 편해졌어요. 그리고 참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돈으로만 생활하지 않았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 회사에서 자재 관리 부위를 도맡아 하며 돈을 벌었죠. 남편을 도와서요. 그리고 초기 자본이 제 돈으로 진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남편을 도와 같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얻은 수익 그 돈으로 제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다행히 동생들은 모두 똘똘하였기 때문에 여동생은 의사가 되었고 남동생은 검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가장 좋았던 건 돌아가신 부모님께 떳떳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동생들은 아주 바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자랐죠.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회사 초창기 멤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를 위해 일해주었고 저 역시도 같이 으쌰으쌰 했거든요. 고마워. 누나 덕분에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어. 부모님 잃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누나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내가 올 수 없었을 테니까. 평생을 누나한테 갚으며 살게. 알겠지? 맞아, 언니. 우리가 언니한테 평생 이제 갚으며 살 거니까 언니는 두 다리 쭉 뻗고 살아. 이제 언니만 생각하면서. 고맙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난 그걸로 됐어. 너희가 이렇게 잘 성장한 것만으로 말이야. 그래도 갚아야지. 누나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우리를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건데. 걱정 마, 누나. 우리가 갚을 거야. 동생들은 어느덧 장성해서 이렇게 저를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동생이 검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시어머니는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라 늘 시댁에 갈 때면 마음을 졸이고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부름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잘 풀린 뒤부터는 저에게 막 대놓고 뭐라 하신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 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역시나 저를 불러놓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져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동생들에게 남편이 큰돈을 대주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기어코 돈을 빼돌린 사람 취급을 하시며 말이죠.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해시키기엔 제가 너무 역부족이더라고요. 네 동생 검사 됐다며? 그거 우리 아들 덕이잖아. 안 그래?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네가 갖다 바쳐서 검사 만든 거 아니냐? 아니요, 어머니. 그이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그러겠어요. 제가 정당히 일해서 번 돈으로 동생들 공부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씀 하시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뭐 하실 말씀이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공부를 그만이 시켰으면 분명 내 아들 돈도 들어간 거지. 너 이걸 다 어떻게 갚을래?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돈만 축내고 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억울해서 그래. 지 동생들 의사 검사 만들려고 이 집에 시집 온 거 아니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이한테 이 돈을 다 대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억울해 죽겠네.
네 동생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우리 집에 갖다 주라고 해라. 알겠어? 그이 사업자금 된 거 저예요, 어머님. 그렇게 억지 쓰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그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게 처음부터 저 때문 아니었을까요? 저도 이렇게 말 안 하니까 어머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란 말이에요. 같은 가족끼리. 아셨죠? 아이고, 너 아주 나 가르치려 드는구나. 이제 네가 아주 대가리가 커져서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아들이 잘나서 잘 된 건데 어디서 주책 파악 못하고 네 덕분이라고 말을 해. 날린 식구 줄줄이 사탕해. 불행한 건 며느리로 받아줬더니만 아주 기고만장이지. 시어머니는 제 동생들에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그동안 공부를 시켜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이죠. 전 제가 벌어 공부를 시켰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려 했지만 어머닌 들으시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자 꼴도 보기 싫다며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제 동생들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동생들을 불러 모욕을 주셨습니다. 제 동생들은 저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기분이 참 이런저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사는 걸 아는 동생들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 없었어요.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남매들이 쌍으로 이렇게 뻔뻔해? 그렇게 의사되고 검사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렇게 입을 씻어 씻기를? 한 달에 얼마씩 우리 아들한테 보낼 건지 딱 얘기하고 대화 끝내자고. 나도 올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아, 저희 누나한테 이렇게 항상 모욕을 주셨던 겁니까? 저희 누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갚아도 저희 언니에게 갚아야죠. 여기에 제가 돈을 왜 갚아요? 사돈 어르신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공부는 저희 언니가 시켜준 거지 사돈 어른이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돈 들을 의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볼게요. 얼씨구, 당신들 공부시켜준 게 다 누구 덕인데 걔 힘으로 혼자 그렇게나 벌 수나 있었겠냐고. 누나 이혼당하는 걸 보기 싫으면 우리 아들 만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지금 여기 와서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한테 따지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 달에 얼마씩 보내란 말이야. 공부시켜준 은혜는 갚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안 그래요? 사돈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어떻게든 갚아 나가야겠죠. 일단 뭘로 갚을진 저희가 따로 생각해 볼게요. 부모 없는 티 꼭 여기서 난다니까. 어떻게 갚을 건지 꼭 연락 줘요. 난 무조건 받아야겠으니까. 알겠어요? 할 말은 끝이야. 우리 아들 돈을 그런 곱게 갖다 쓰려고 했어? 어머니 남남인데 돈은 갚아야지. 이렇게라도. 정말 남매들이 쌍으로 마음에 안 든다니까. 제 동생들이 말이 통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들은 혹여나 제가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똑똑했던 동생들이었기 때문에 의논 좀 해보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제가 얼마나 나쁘끄럽고 마음이 아파지던지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동생들이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들은 그런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 상황을 방치하는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남편도 어머님을 두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내가 월급 받아서 애들 뒷바라지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애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 당신이 가서 말 좀 잘해줘.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시질 않잖아. 애들한테 안 그러면 우리 이혼시킨다고 하더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어? 자기가 어머님 좀 설득해줘. 나 진짜 너무 속상해서 그래. 엄마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솔직히 네 돈으로 공부시켰다고 해도 내 회사에서 돈 벌어서 시킨 건 맞잖아. 그리고 네 동생들도 뻔뻔하지. 그렇게 공부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 인생이 정말 바뀐 건데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회사가 잘 됐는데? 내가 업체 계약 성사시킨 것만 해도 여러 군데고 나 없었으면 그만큼 성장했을 것 같아?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 치사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내 남편 맞아? 솔직히 사업도 내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너무하다 정말. 너 이제 와서 생색내는 거냐? 조기 자본 네가 도와줬어도 성장시킨 건 나야. 참나. 공치사 한번 징하게 한다 너. 말은 바로 해. 내가 없었으면 회사 이렇게까지 크지도 않았으니까. 나 이런 거 따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내 동생들 그만 괴롭히라고 자기가 말 좀 해달란 말이야. 이 정도도 못해 부부 사이에? 예전에 자기 모습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어? 흘러가 버린 세월 속에 남편도 참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렇게 끔찍이 날 아껴주던 사람이 완전 이해타산적으로 바뀌어갔죠.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저조차도 본전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정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전 그래서 동생들에게 돈을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뒷바라지 시킨 걸 굳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더욱 저렇게 나오니깐요. 우리 어머님이 한 말 귀담아 듣지 마. 그냥 해본 소리시니까 알겠지? 평상시엔 잘해주시니까 너무 걱정들 말고. 그래도 그때 보니까 사돈어른 보통이 아니시던데. 형부랑 얘기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그런 대접받고 사는지 진짜 몰랐어. 미안해.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언니한테 많이 짐이 됐지? 앞으로 언니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 거야, 우리는. 매형도 진짜 너무하네. 누나가 그 집에서 어떻게 했는데? 일단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혹시라도 힘들면 무조건 우리한테 기대해. 알겠지? 우린 언제까지나 누나 편이니까 혼자 꾹꾹 참지 말란 말이야. 이젠 우리도 앞가림 알아서 하니까. 동생들이 죄책감을 가지는 거 보니 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맞듯이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남편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외박을 하거나 제가 알지 못하는 회사에 접대 자리를 만들어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죠. 일이 이렇게 되자 싸움으로 지새는 날도 많았고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더라고요. 남편이 밖으로만 나돌자 저 역시도 우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다정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서야 정체를 드러내는 건가 싶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남편의 모습을 좋게 보지 않더라고요. 다들 초창기 멤버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연락도 안 되고 자꾸 이러면 자기한테 회사를 어떻게 맡겨 내가? 요새 회사 신경도 안 쓰는데. 내 회사인데 맡기고 못 맡기고가 어딨어? 그가 초기 자본 좀 도와줬다고 네 회사인 양 굴지 마. 어디까지나 내 회사니까. 뭐라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회사랑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남처럼 얘기해? 네가 그놈의 초기 자본으로 유세를 떨어대니까 그렇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걸 읊어먹길. 아유. 지금 직원들도 말이 많아.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매일 회사에도 없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냐고. 머리 빈 애들이랑 일하기 힘들다 진짜. 너 역시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뭘 알아야 같이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지. 어휴. 남편은 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하물며 저에게 회사도 나오지 말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말이에요. 결혼 전 그렇게 저희 편이 돼주겠다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히려 회사가 더 부흥하기 시작하자 이제 저를 내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꼬투리 하나하나 잡아서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저러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편으론 내가 이렇게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려고 했어요. 무조건 말이죠. 이제 회사 그만 나와도 돼. 사람들 다시 세팅할 거고 이제 그냥 집에서 쉬어. 그리고 네 동생들 그렇게 검사의사 만들었으면 너한테도 뭐 보탬이 되겠지. 네가 그렇게 돈 벌 필요까진 없잖아. 안 그래? 회사가 커진 만큼 사람들도 좀 엘리트로 바꿀 거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회사 걱정하지 말고 있어. 뭐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좀 만난다거나 말이야. 왜? 아니, 그렇게 못해. 갑자기 왜 그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같이 고생하고 키워나갔는데 이제 와서 집에서 쉬라니. 그리고 멤버 세팅을 다시 한다니? 지금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서 그래?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당신? 애비 말이 맞다. 네가 도움이 뭐가 되겠어? 대학 졸업장도 없는 애가 회사에 민폐나 끼치지. 회사가 커진 만큼 네 남편이 너 때문에 체면이 서겠니? 애비 말 듣고 집에 찌그러져 있어. 이제 네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알겠어? 우리 집이랑 좀 막해 교양을 쌓든지 하란 말이야. 이런 걸 말로 해야 하니?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을 들을래? 아유, 징글징글해 정말. 악연이다. 지금 회사 사람들 뭐 솔직히 일만 열정 있지 머리에 든 거 있냐? 이제 고품격으로 세팅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집에서 쉬어. 회사가 커진 만큼 저의 이력이 도움되지 않으니 집에만 있으라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저를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싫다고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완강히 집에 두려워했어요. 회사를 가려고 해도 제 자리조차 치워버린 남편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동생들에게 보여주면 걱정을 할까봐 애써 동생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함께요.
결국 남편은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죠. 마음이 원체 떠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이혼을 하자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애도 없고 너도 늦기 전에 새 출발해야지. 어차피 처남이랑 처제도 이제 본인들 앞가림 다 하고 너 노후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잖아. 안 그래? 누나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으면 노후는 책임져줘야지. 그러니까 이혼하자. 뭐? 갑자기?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해야 하는데? 난 그렇게 못해.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셔? 아니, 왜 그러냐고 갑자기. 그래, 내가 그랬다. 평생 불행만 몰고 오는 너. 우리 아들 앞으로 더 잘 돼야 하는데 네가 옆에 있어봐라. 일만 그르치지. 애 없을 때 갈라서라. 뭐 너도 결혼하면서 네 동생들 뒷바라지 다 했으니 우리한테 요구할 건 없겠지? 깔끔하게 합의 이혼해. 아니요. 이렇겐 이혼 못하죠.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지금 회사 지분 다 받아야겠는데요? 이 회사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 사망보험금으로 시작한 거니까 그 지분은 따져봐야죠. 안 그래요? 제가 멍청하게 이혼해 달라고 하면 이혼할 줄 알았나 보죠? 제 동생 검사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도 착각하지 마. 이제 와서 모든 걸 끝내자고? 아, 기가 막혀. 꿈 깨. 더럽게 나오지 말자 진짜. 그냥 깔끔히 이혼해. 우리 살았던 거 생각하면서 그냥 깨끗하게 헤어져 주란 말이야. 어? 너야말로 지저분하게 나오지 마. 이제 와서 혼자 회사를 꿀꺽 하시겠다? 절대 용서 못해. 어머님이랑 당신 진짜 이래선 안 돼. 애써 이렇게 말하고 뒤돌았지만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평생 내 가족이고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에게 먼저 끝을 내자고 하니 그동안 남편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인 사살을 받으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전 언젠가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 마음은 짓밟아지고 말았어요. 해외 출장을 가던 남편, 그리고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꼭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이에요. 속상했어요. 더 이상 남편을 돌릴 순 없었습니다. 애써 되돌리려 했지만 저 역시도 마음에서 남편을 놔주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쳤었거든요. 2주 정도 있다 올 거야. 2주 뒤엔 그냥 깔끔히 헤어져 주길 바란다. 질질 끌어봤자 너만 상처받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길 바랄게. 그러니까 나 없는 2주 동안 내가 저기 찍어놓은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줘. 그럼 나 간다. 2주 뒤엔 안 봤으면 해.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하, 어리석다. 정말 뭐에 홀려서 나한테 그러는지. 정말 당신 맞나 싶어. 이 말을 남기고 남편은 출장을 떠났고 하루 이틀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남편이 귀국하던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꼭 오라고 하면서요. 어머님의 부름에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 보란 듯이 밥상에 임금님 수라상을 차렸더라고요. 그리고 대놓고 이제 저에게 상처를 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는 역시였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었죠. 너 그거 알지? 걔 출장 간 거 아니야.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나 보라나.
같이 온댄다. 미국에서 박사하는 애라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보겠어 아주. 네가 이 꼴을 봐야 이혼을 해주지, 안 그래? 네가 얼마나 우리 아들한테 줄도 못 댈 애였는지 말이야. 본인이 느껴야 알아서 빠져주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네 주제는 여기까지란다. 뭐라고요? 인간들이 뻔뻔하게도 유분수지. 어쩜 그렇게 뻔뻔해? 남의 돈으로 사업해서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게 해줬더니만 뭐? 이제 와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으니 나보고 꺼져라? 웃기지 마.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절대 용서 안 해, 당신들. 네가 용서 안 하면 어쩔 건데? 내가 다 알아봤어. 뭐 위자료 몇 푼 주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푼돈이라도 챙길 때 도장 찍으렴. 시어머니의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질 때 벨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닌 그 벨소리를 들으며 화색이 돌았죠. 그리고 해외에서 돌아온 남편과 상간녀인 줄 알고 시모가 신나서 문을 열더라고요. 하지만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맞이한 건 해외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닌 경찰들이었어요. 그 순간 온 집이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에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사실 남편이 해외로 나가던 날 저에게 했던 말들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같이 일했던 회사 직원들 중 저와 절친했던 사람들을 남편은 해고하려 했었죠. 회사가 커지면서 저를 내치고 모두 본인의 사람들로 갈아치우려고 했었거든요. 그 회사 사람들이 저에게 제보해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탈세 자료와 비리 자료들을 저에게 전달해 줬던 거예요. 본인들도 갑자기 억울하게 해고당하게 생겼으니 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입국하던 날 남편은 바로 공항에서 탈세 혐의로 검찰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당신 아들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 알아? 왜? 내가 이대로 위자료 받고 물러날 줄 알았어? 내 동생 검사라니까. 내가 그렇게 바보야? 내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말이지. 그렇게 호락호락할 사람은 아니거든. 알겠어? 어리석은 인간들. 뭐야? 이게 어디서 우리 뒤통수를 쳐? 그래 그까지 벌금만 내면 되는 거지. 아주 끝을 보자. 막장을 보자고. 막장은 당신들이 보게 했지. 나 무시하고 내 동생들한테 모욕 주고. 두고 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선처 없어. 그리고 이혼할 거니까 걱정 마. 빈털터리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될 거니까 잊지 말고, 알겠어? 뭘 모르면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어렴풋 아는 상식으로 날 물먹이려 들어? 평생 후회 속에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리막길 걸을 준비나 해. 그리고 남편의 조사관은 저희 남동생의 동료 검사가 직접 했죠. 제가 모든 사실을 남동생에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동생도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조사를 했죠. 어머님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던 거고요. 어머님도 검찰로 오게 되었고 제 남동생을 보고 뻔뻔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사돈인 척 행세를 하며 남동생을 이용하려 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남동생도 코웃음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죠. 사돈 총각. 우리 검사 사돈이 힘 좀 써봐.
아주 못 배운 것들이 우리 아들 물 먹이려고 작정한 모양인데, 안 그래? 나한테 줄 것도 있잖아. 나한테 갚는다고 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공부시켜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검사 사돈 있으니까 이래서 줬네. 안 그래? 네, 저희가 드릴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매형 구속영장이에요. 받은 건 그대로 갚아드려야죠. 사돈 어른이 그동안 그 탈세한 돈으로 호의호식한 것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누나랑도 끝난 마당인데 안 그래요? 이제 남남이죠. 뭐야?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분수지. 누구 돈으로 공부하고 검사가 됐는데 내가 이러라고 공부시켰는 줄 알아? 말은 바로 하시죠. 공부는 저희 누나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시켜준 거고요. 법으로 해결하시죠. 누나도 이혼 서류 제출했다고 하니 완전 남남 아니겠어요? 볼 것도 더럽게 없는 집안 우리 누나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당신들 절대 그냥 안 놔둬. 그리고 남동생은 철저히 동료 검사와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의 탈세 혐의, 정직원 불법 해고 통보, 그 외 거래처 여러 접대 현황 등을 이유로 남편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요청사항으로 대표 자리에서도 해임이 되었죠. 초기 지분이 거의 제가 투자한 지분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장일치로 제가 차기 대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더불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 하나를 떼내려고 머리를 굴리다 모든 걸 잃고 말았죠. 시어머니도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구속이 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애원하더라고요. 그래도 너 없을 때 우리가 걷어준 거 생각해서 이쯤하고 다시 합쳐라. 응? 그 회사를 네가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제 다신 이혼 얘기 안 하마. 네 남편은 아무 잘못 없어. 다 내가 시켜서 한 거니까, 응? 그러니 나만 원망하렴. 그 어미의 그 아들이지. 끼리끼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합쳐라. 이제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보겠다고 제 앞에서 수라상 차리던 사람 어디 갔나요? 내 동생들 불러다가 뭐 돈을 달라고?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깜빵에서 당신 아들 나오면 다시 알콩달콩 시작해 둘이. 그리고 분수에 맞는 아내 다시 맞아들이든지 하라고. 이제 내가 그 집이랑 격이 영 안 맞아서 말이야. 뭐야? 아니 모든 걸 다 뺏어가면 우린 어떡하라는 거야? 너 그렇게 모진 애 아니잖아. 너 걷어준 게 우리 아들인데 안 그래? 입 다물어 이 뻔뻔한 노인네야. 벌 달게 받아. 어디서 그 주둥머리 놀려? 내가 바보는 아니라고 했지? 당신 면상 보는 것도 끝이야. 전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를 차단했어요. 지금은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낸답니다. 대표이사로 선임이 된 이후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어 그때보다 지금 더 성장하게 되었죠.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본인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생들과 그리고 저 이렇게 하늘 아래 세 식구밖에 없지만 언제나 서로 끔찍이 위하며 살고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을 뵙게 된다면 저보고 잘했다고 해주시겠죠? 회사 직원에게 들리는 소리로는 남편은 출소 후 방황하다가 간간히 서울역에서 떠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주제에 맞지 않게 가분하게 살다 보니 본인의 역량을 모르고 그렇게 나댔던 것 같아 웃기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뭐 남편이 없으니 독거노인이 되었겠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전 앞으로도 더 내일을 향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회사 직원분들과 제 동생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네요. 그리고 정의는 살아있다고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남편과 일이 그렇게 되고 참 막막하기도 하고 나 혼자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많이 앞섰는데 주변 사람들과 동생들이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주변에 역시나 잘해야겠다고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잘 돌보시는 좋은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